자, 안녕하세요. 자, 김학균입니다. 자, 오늘은요, 정상파에 대한 특징들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간섭에 대한 특징들 좀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강간섭, 상쇄간섭. 자,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은 경로차라고 하는 물리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판단해 주는구나 라는 걸 정리했었는데요. 자, 간섭과 연결된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 정상파. 정지파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이제 스탠딩 웨이브라고 하는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파에 좀 조건이 있어요. 정상파가 일어나려면 자, 두 개의 파동이 만납니다. 두 개의 파동, 간섭이랑 비슷해요. 근데 두 개의 파동이 진동수와 파장과 주기와 진폭이 동일한 두 개의 파동이 만났을 때 형성되는 현상을 우리는 정상파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걸 얘기할 거냐면, 자, 일단 8칸을 좀 그리고 내가 서로 좌우로 진행하는 Y1이라고 하는 파동과 Y2라고 하는 파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는 파동을 설정했고요. 자, 지금 두 개의 파동이 만나기 직전의 모습을 일단 여러분들 설정을 해서 정상파가 일어나는 과정을 잠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 파장, 우리 분석할 때는 우리 한 파장은 4분의 람다 간격으로 분석하는 게 편리하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한 파장을 이렇게 4칸으로 좀 나눠서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이 지금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속력이 같아요. 속력이 같으면 자, 얘네들 한 칸씩 이동해서 자, Y1이라고 하는 파동을 지금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시켰다라고 설정했습니다. 또 그 순간 Y2라고 하는 파동도 왼쪽으로 한 칸 이렇게 이동하는 그림으로 표현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두 개의 파동이 겹쳐진 부분을 좀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동일한 위상으로 겹쳐졌네요. 그럼 우리는 무슨 간섭이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걸로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마루하고 마루가 만났으니까 보강 간섭이 될 거고, 또 한 칸씩. 자, 이 상태에서 또 한 칸씩 이동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죠. 자, Y1 한 칸 더 이동했고, Y2도 한 칸 더 이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개의 파동이 겹쳐진 부분을 보니까 반대 위상으로 지금 파동이 겹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진폭이 0이 되면서 이때는 무슨 간섭이 일어났습니다?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걸로 얘기를 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강 간섭 일어났고 상쇄 간섭이 일어났고요. 또 한 칸 더 이동해 보도록 하죠. 자, Y1 한 칸 더 이동하고 Y2도 한 칸 더 이동했더니 이번에는 같은 위상으로 지금 여러분 겹쳐지게 됐죠? 그럼 우리가 무슨 간섭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진폭이 커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한 칸씩 이동해서 그려보면 보강 간섭, 상쇄 간섭, 보강 간섭. 그럼 다음에는 이거 다 그리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무슨 간섭?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경우로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파동이 겹쳐지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이 서로 반복되는 현상이 쭉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 저는 지금 한 칸씩 이동시켜서 지금 그림을 그려봤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Y1과 Y2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게 되면 이런 그림으로 나타나게 돼요. 어떤 지점은 계속 위아래로 진동을 하게 되고, 어떤 점, 여러분 가운데를 보셔요. 가운데는 계속 위아래로 진동을 하죠. 근데 여기를 보면 여기는 변이가 0이었다가 겹쳐지더라도 변이가 계속 0이 되는 이러한 특징들로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두 개의 파동이 지나가게 되면 아래와 같은 모습, 즉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현상을 관측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파동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정상파라고 여러분 얘기한다 이 뜻입니다. 그랬을 때 진폭이 계속 위아래로 최대인 곳, 이런 곳들을 배라고 해요. 위아래로 계속 진폭이 최대인 곳.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전혀 진동이 일어나지 않는 곳들이 또 등장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하고 마디는 정상파에서 이렇게 우리가 결정이 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파는 여러분 이런 특징을 가지게 돼요. 배에서부터 배까지의 거리, 배에서부터 배까지의 거리는 위에 걸 보세요. 우리 반파장에 해당돼요. 마디에서부터 마디까지의 거리와 동일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배에서부터 마디까지의 거리는 4분의 파장이라고 하는 값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배에서부터 이웃한 마디까지의 거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4분의 파장. 진폭은 자, 두 개의 원래 파동의 진폭이 A라고 했을 때 합성 진폭은 우리는 2A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진폭은 2배가 되고요. 대신 진동수나 주기, 자, 이런 것들은 원래 파동과 항상 동일합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정상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두 개의 파동이 진행하지만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이걸 우리가 정상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이 그림은 정상파가 형성되는 과정을 지금 여러분들 그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이제 정상파가 형성된 일단 상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얘를 자, 이렇게 0이라고 설정할게요. 시간이 0입니다. 그럼 잠시 후에 얘가 보강 간섭이었다 이제 상쇄 간섭으로 바뀌게 되죠. 자, 진폭이 0이 될 거예요.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4분의 1주기. 그럼 그 다음에는 다시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자, 이러한 모양이 될 때가 4분의 2주기, 우리 2분의 1주기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이 모양이었다가 자, 이 모양이 될 때까지가 4분의 2주기, 2분의 1주기에 해당되고 다시 상쇄 간섭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4분의 3주기, 다시 원래의 모습, 자, 처음의 파동과 원래의 모습이 같아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정상파가 이미 되어져 있는데 그거를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나타내면 자, 이러한 모습으로도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도 시험에서 또 여러 번 또 출제가 됐었던 부분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그래서 파동, 정상파의 그림들 좀 표현해 줄 수가 있고요. 우리 정상파를 가장 많이 실생활에 이용하는 게 악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악기 종류 좀 나눠보면 뭐 현악기도 있고 관악기도 있죠. 그래서 현악기에서 나는 소리, 관악기에서 나는 소리가 다 정상파의 현상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현에서의 정상파 특징들 좀 얘기할게요. 뭐 현악기는 대표적인 뭐 기타나 바이올린 같은 것들이 좀 있죠. 자, 근데 정상파는 어떤 좀 특징이 있냐면 자, 양 끝이 반드시 마디예요. 좀 여러분들 현악기를 생각하시면 기타나 바이올린은 양 끝이 반드시 고정되어져 있죠. 그래서 양 끝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양 끝이 마디에 해당이 되고 가장 기본적인 진동수의 모습이 자, 이런 모습이에요. 자, 양쪽은 마디고 가운데가 배가 만들어져요. 우리 마디와 마디 사이에는 배가 만들어졌었죠. 또 배와 배 사이에도 우리는 마디가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악기는 양쪽 끝이 마디로 결정이 되고 요 사이에 배가 자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이 이게 우리는 기본 진동수라고 합니다. 그럼 기본 진동수는 우리 F1이라고 할 거고요. 얘는 여러분들 마디하고 마디 사이가 반파장이니까 요 정상파는 파장이 2L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진동수는 파장분의 속력에 해당되니까 2L분의 V라고 표현하면 이게 우리가 기본 진동수에 해당이 돼요. 자, 여기서 V는 우리 현악기는 매질이 줄이기 때문에 줄에서 전달되는 파동의 속력을 자,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도 우리 현악기는 우리 어떻게 음의 높낮이를 좀 조절하죠? 우리 손으로 우리 줄을 잡아서 여러분들 우리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해 줍니다. 그럼 내가 딱 가운데를 짚고 우리 파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운데를 짚고 만들면 그 부분은 여러분 움직일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마디가 되고요. 또 양쪽에 두 개의 배가 나타나게 돼요. 자, 이때의 진동수를 우리는 2배 진동수라고 해요. F2라고 해서 그럼 얘는 자, 우리 반파장이 지금 2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정상파는 파장이 L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파장이 지금 2개 있는 거죠. 그래서 L이 파장이니까 L분의 V 줄, 이걸 우리가 F2, 2배 진동수라고 하고요. 기본 진동수의 2배라고 하는 값으로 우리는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진동수가 2배라는 얘기는 한 옥타브가 높은 소리를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낮은 도면 얘는 높은 도, 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자, 이런 모양으로 우리 정상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를 우리 3배, 배가 3개 만들어졌으니까 3배 진동수라고 해서 2L분의 3보이. 여러분 얘는 파장이 지금 얼마인 경우에 해당되냐면 3분의 2L이 지금 파장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분모에 3분의 2L을 들어간 결과 2L분의 V줄에 해당되고 기본 진동수의 3배 값에 해당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럼 현에서 만들어지는 정상파는요, 이런 좀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요. F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2L분의 NV, 자, V는 줄에서 전달되는 속력이라고 했고, 자, 우리 매질에 따른 파동의 속력에서, 자, 줄에서 전달되는 파동의 속력은 루트 뮤분의 T라고 하는 선밀도분의 장력이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현 악기에서의 진동수 일반식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에서의 정상파는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현에서의 정상파의 특징들. 자, 근데 이것도 우리 정상파는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파동이 계속 양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양 끝에서 계속 고정단 반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은 자 이렇게 그리지만 계속해서 두 개의 파동이 양쪽에서 진행하면서 겹쳐진 결과 이런 모습이 관측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현에서의 정상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또 악기 중에서 개관악기라고 하는 연들, 자, 특징을 좀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개관악기는 대표적인 게 리코더.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인가요? 리코더 여러분 다뤄본 적이 있죠? 그럼 리코더는 자, 반대편 끈쪽이 좀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양쪽 끝이 열려져 있는 악기를 개관악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개관악기는 자, 요렇게 길이가 L인 개관악기가 있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정상파는 자, 가장 기본적인 정상파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관악기는 개관악기라고 했잖아요, 지금. 근데 관악기는 매질이 뭐냐면 매질이 공기예요. 근데 공기는 대표적인 우리 무슨 파라고 했었냐면 종파라고 했습니다. 그럼 종파는 이렇게 모양을 그렸지만 위아래로 진동하지 않아요. 자, 그림을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랬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진동을 하냐면 공기들이 여러분들 좌우로 진동을 합니다. 공기가 좌우로 진동을 하게 돼요. 그럼 개관은요, 양쪽 끝에서 공기들이 자유롭게 진동을 할 수 있어서 양쪽 끝을 배라고 합니다. 그럼 배하고 배 사이에 자, 양쪽 여기가 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배에 해당됩니다. 그럼 배하고 배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해요, 여러분들? 마디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현악기와는 다르게 양쪽 끝이 배, 가운데가 이런 마디가 형성되는 자, 이러한 여러분들 진동을 우리는 기본 진동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배하고 배 사이 우리 L이라고 하는 공간에 지금 반파장만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정상파는 파장이 지금 2L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기본 진동수 또는 여러분들 관악기는 제1조화 모드라고 하는 표현들로도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2L분의 V인데 이때의 V는 음파의 속력이에요. 우리 좀 전에는 줄에서 전달되는 파동의 속력을 얘기했지만 자, 우리 관악기에서는 음속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진동수의 모습 기억하셔야 되고, 자, 우리 두 번째, 자, 이건 이 2배 진동수에 해당됩니다. 자, 가운데 하나가 배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제2조화 모드라고 할 거고요. F2에 해당되고, 자, 그럼 얘는 우리 파장이 얼마인 정상파예요? 자, 자, 우리 파장이 L이라고 하는 정상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L분의 V, 자, 이것도 기본 진동수의 2배. 자, 이런 정상파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얘는 파장이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파장은요, 여기 마루에서 자, 배에서부터 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가 지금 무엇에 해당돼요? 요만큼이 우리는 파장에 해당됩니다. 라고 우리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3분의 2L이 파장에 해당이 되고 자, 제3조화 모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2L분의 3V, 3F1이라고 하는 표현들로 얘기해 줄 수 있어서 자, 이것도 좀 일반화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현 악기에서의 진동수와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신 속력이 줄에서 전달되는 파동의 속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기, 음속을 여러분 얘기합니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관에 요 그림들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 현악기에서의 정상파 그림, 관악기에서의 정상파의 그림들은 좀 머릿속에 좀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 풀 때 이런 것들 좀 사용하기 때문에. 자, 개관에서의 정상파 그림. 자, 그래서 관에서의 매질은 공기고 종파입니다. 라고 하는 사항들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폐관을 좀 보도록 할게요. 폐관은요, 한쪽 끝이 막혀져 있는 악기를 폐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폐관은 자, 한쪽 끝이 닫혀져 있죠. 그럼 닫혀져 있는 곳을 마디라고 할 겁니다. 마디라고 할 거고, 열려져 있는 곳을 우리는 배라고 할 거예요. 열려져 있는 곳. 그래서 폐관에서 발생하는 정상파의 기본 진동수는 모습이 자, 이런 모습으로 결정됩니다. 막혀져 있는 곳은 마디, 열려져 있는 곳은 배라고 얘기해서 자, 저는 뭐 악기를 다뤄본 적은 없는데요. 폐관에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악기가 플룻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폐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플룻을 자, 요렇게 기본 진동수가 만들어지고 그럼 마디에서부터 배까지는 4분의 파장이었어요. 자, 그럼 얘는 우리 정상파가 얼마? 파장이 4L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기본 진동수 제1조화 모드는 4L분의 V. 이것도 음속이에요.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도 우리 그림을 이렇게 횡파처럼 그렸지만 실제로는 공기가 어떻게 진행한다고요? 자, 이렇게 좌우로 지금 진동하는 지금 상황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만들 수 있는 정상파의 모습은 자, 우리 양쪽 끝, 오른쪽 끝은 배, 왼쪽 끝은 마디로 반드시 결정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 배하고 마디로 결정되어져 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정상파의 모습은 자, 이런 모습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럼 얘를 제3조화 모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 위에서 파장은 얼마였어요? 얘는 우리 얼마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4L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럼 얘는 파장이 우리는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얘는 3분의 4L이 파장에 해당이 돼요. 자, 이게 람다워 람다2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자, 식을 써보니까 기본 진동수에 얘는 3배 진동수에 해당되는 그러면 정상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제2조화 모드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거 2를 좀 생략할까요? 요 2를 2라고 쓰지 말고 3으로 좀 수정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F3라고 할 거고 4L분의 3V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얘는 우리 제5조화 모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도 3이 아니라 F5라고 얘기할 거고요. 4L분의 5V 기본 진동수의 5배에 해당되는 정상파가 만들어집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이 약간 좀 달라져요. 폐관에서의 정상파의 기본 진동수 자, 표현은 자, 요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4L분의 NV. 그때 N 값이 1, 2, 3, 4가 아니라 1, 3, 5, 7, 9라고 하는 홀수 차수의 비율로 표현되는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관은 좀 특이하네요. 개관과 현은 비슷한데 폐관에서의 식은 약간 좀 다르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폐관도 자, 우리 공기가 매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세 가지 현에서 우리 개관에서 폐관에서의 정상파 모습들을 꼭 좀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자, 관련돼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죠. 자, 기타 줄 이제 소리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기타 줄은 정상파 만들면 소리 냅니다. 당연히 맞아요. 우리 현에서의 정상파 맞고요. 기타 줄의 2분의 1이 되는 지점을 누르고 튕겨도 들리는 소리의 속력. 예, 소리의 속력은 매질이 결정하는 거죠. 파동의 속력은. 그래서 변함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파동의 속력은 누가 결정해줘요? 매질이 결정해줍니다. 매질 지금 동일한 상황에 해당돼요. 그래서 니은도 맞고 디귿에 기타 줄의 2분의 1이 되는 지점을 누르고 튕기면 소리의 진동수는 우리 2배가 되는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정확히 중간이 마디가 되면 제2조화 모드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2분의 1배가 되는 게 아니라 2배가 됩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만 여러분들이 답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타에 해당되는 내용들 또 오자 우리 두 개의 그림 자, 폐관의 그림과
우리 폐관의 그림이 지금 두 개죠.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럼 자, 위에 있는 그림, 이건 우리 제1조화 모드였었고요. 밑에 있는 그림은 제3조화 모드로 표현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나의 그림 제3조화 모드는 기본 진동수의 3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가에서 나는 소리보다 나에서 나는 소리가 더 높은 소리입니다. 맞아요. 몇 배 높은 소리입니다. 자, 얘가 F1이면 얘는 늘 3F1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3배 더 높은 소리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니은에 가에서 나는 소리보다 나에서 나는 소리가 더 작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 작은 소리는 뭐가 결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진폭이 결정하는 거라고 했었죠? 근데 이 그림만 보고는 진폭이 지금 누가 더 큰지 작은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 우리는 누가 더 큰 소리인지 작은 소리인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내용이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면 되고요. 가에서 나는 소리보다 나에서 나는 소리가 속력이 더 빠릅니다. 아니네요. 공기의 매질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속력도 우리는 동일합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틀려서 기억만 맞는 답으로 여러분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진동수에 따른 자, 우리 폐관이죠. 두 개의 그림을 보면서 자, 이런 특징들을 정리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 하나 좀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2007년도에 MD에서 나왔었던 기출문제 해당됩니다. 자, 지금 가스불꽃 중간에 있고 음파 발생 장치 왼쪽에는 지금 반사파가 지금 이렇게 반사판이 지금 형성되어지는 상황에 해당돼요. 그러면 지금 음파 발생 장치에서 뭐가 나올 거예요? 음파가 지금 나오고 있겠죠?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사판에서 소리가 또 반사가 될 거예요. 반사가 될 때는 진동수의 변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기도 당연히 일정할 거니까 우리가 뭐가 변함이 없을 거냐면 속력도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반사판에서 반사되는 소리와 음파 발생 장치에서 나오는 소리가 요 사이에서 만나서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냐면 정상파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 해당돼요. 그럼 정상파가 형성되어져 있으면 어디가 마디고 어디가 배인 것들 여러분들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간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상파를 가스불꽃의 모양을 보면서 배하고 마디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요거를 잘 좀 보셔야 돼요. 가스불꽃의 모양을 관찰하여 공기 진동의 진폭이 최소인 곳을 찾았대요. 어디를 찾은 거냐면 여러분들 매질의 진동이 최소인 곳이 우리는 마디에 해당이 됐었죠. 그래서 마디를 찾았는데 그 위치가 3.2 6.4, 9.6cm 이런 곳들을 찾았다 이런 뜻이에요. 공기 진동의 진폭이 최소인 곳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 이런 자료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마디하고 마디 사이의 거리가 우리가 뭐였어요? 반파장에 해당됐었습니다. 그래서 반파장이 3.2cm. 자, 미터 단위로 바꿀게요. 0.032m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장은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0.064m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정상파에 관련된 문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상파의 파장을 자,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먼저 찾아내셔야 돼요. 마디와 마디 사이의 거리 또는 배하고 배 사이의 거리를 늘 우리가 보시면서 판단해 주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음속이 340이었을 때 자, 뭘 구하래요? 음파의 진동수로 가장 가까운 값을 구하랍니다.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진동수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동수를 뭐 이용하시면 돼요? 자, 속력분의 파장 이게 우리 진동수에 해당되죠? 자, 음속이 340 파장이 지금 0.064m라고 지금 나와져 있으니까 자, 요거 근사를 해준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값 지금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는 5300Hz입니다. 라고 하는 2번을 여러분들이 답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상파 이거는 MD에서 예전에 출제가 됐었지만 요즘에도 PT에서 또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 스타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 옛날 문제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나오는 기출문제도 반드시 풀어보시면서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상파 나타내 주는 것들을 우리 정리했고요. 자, 회절은 좀 간단해요. 회절은 파동이 장애물 넘어 넓게 퍼지는 현상을 그냥 회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자, 평면파가 진행하다가 여러분 좀 작은 틈이에요. 작은 틈을 슬릿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 동그랗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회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회절은 요거 좀 기억해 하세요. 이건 나중에 광학에서 빛의 회절에서 우리가 많이 써먹게 될 건데, 파장이 클수록 슬릿이 좁을수록 회절이 잘 됩니다 라고 하는 조건, 요 두 가지 안에 늘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자, 간단하게 자, 담벼락 뒤편 말소리는 들리지만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우리는 회절에 관련된 현상으로 얘기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소리, 말소리의 파장이 람다 1이라고 할 거고요. 자, 우리 소리의 파장을 람다 1, 빛의 파장이 있을 거죠. 빛의 파장을 람다 2라고 한다면 누가 훨씬 파장이 더 크냐면 빛보다 소리가 훨씬 여러분들 파장이 더 크게 돼요. 그렇죠? 소리의 파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파장이 긴 놈이 더 회절이 잘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서는 현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회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파장과 회절 정도를 비교할 때 소리의 파장이 더 길어서 회절을 더 잘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상들 회절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 단어는 정상파가 훨씬 더 중요한 우리 내용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에서의 정상파, 그 다음에 개관, 폐관에서의 정상파, 그 다음에 정상파가 형성되는 과정들을 꼭 좀 이해하고 정리를 좀 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광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정리를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